기태는 신호탄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쏘세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살아야죠. 하지만 기태는 신호탄을 내렸습니다. 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날 살렸소. 이젠 내가 당신을 살려야 하오. 윤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당신은 적이 아니오. 사람이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78년 겨울 전쟁터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적과 아군, 그 경계 너머의 인간을 만나게 되는 한 장교의 47년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안개가 사방을 감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데 잡히는 건 냉기뿐이죠.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한기태의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목소리만 들렸어요. 살아요. 꼭 살아야 해요. 한기태는 그 목소리에 눈을 뜹니다. 침대 옆 탁상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또 같은 꿈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셀 수도 없었죠. 기태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마포의 작은 아파트, 겨울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62의 나이에도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떴어요. 군대식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퇴역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침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시절이었습니다. 1978년 겨울, 23세 한기태 중위가 보냈던 그 겨울 말이죠. 기태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나침반 하나가 있었어요. 뒷면에 긁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아직도 바늘은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기태는 매일 아침 이 나침반을 꺼내 닦았습니다. 마치 의식처럼요. 혜진 동무. 기태는 나침반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죠. 4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1978년 12월 강원도 철원 근처 GOP 초소. 기태는 그곳에서 중위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수재였고 상급자들의 신임도 두터웠죠. 냉정하고 성실했으니까요. 명령은 곧 법이라 여겼고 규율을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의문이 자리했어요. 이 전쟁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총을 겨누는 이유가 뭔가? 밤마다 철책선 너머를 보며 기태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죠. 전쟁이라는 건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기태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말을 자주 떠올렸어요. 한국 전쟁 때 인민군에게 끌려갔다 돌아온 아버지는 늘 말했죠. 전쟁터에서 만난 놈들도 다 사람이더라. 배고프면 밥 생각하고 추우면 집 생각하고 근데 총 들면 적이 되는 거야. 어린 기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철책선 너머에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기온은 영하 15도,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는 날씨였죠. 기태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장갑을 꼈습니다. 총을 메고 초소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었죠. 기태는 삽을 들고 초소 주변을 돌며 눈을 치웠어요. 철책선 근처까지 가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기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저 별빛은 북쪽에서도 똑같이 보일 텐데 왜 사람들은 선을 긋고 나뉘어 사는 걸까요? 기태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죠. 중이님, 커피 한잔 하시죠. 초소지기 이병이 보온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입안에 쓴맛이 퍼졌죠. 오늘도 조용하네요. 이병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한 게 좋은 거죠.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평화로운 날이니까요. 하지만 기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지를요. 방심하지 마. 적은 언제든 올 수 있어. 기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병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기태는 다시 철책선 쪽으로 걸었어요. 눈을 밟는 소리만 고요히 울렸습니다. 초소에서 철책선까지는 100m 정도였어요. 기태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눈밭이었죠.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기태는 쌍안경을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사람의 형체 같았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기태는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기태는 총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갔죠.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장갑 속에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안개가 걷히는 순간 기태는 보았습니다. 북한군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기태를 보고 있었죠.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기태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늦었죠. 총알이 그의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피가 군복을 적시며 흘러내렸죠. 기태는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총을 놓칠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반격해야 한다고 머리는 외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태는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흰 눈을 붉게 물들였어요. 어깨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습니다. 초소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병이 달려오는 발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기태의 귀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요. 기태는 쓰러지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죽는구나. 기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가운 눈이 뺨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죠.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얀 안개였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소리였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요. 기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이제 끝이구나. 기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추위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였어요. 기태는 천천히 눈을 떴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고 금이 간 콘크리트 천장이었어요. 어디죠? 여긴 초소가 아니었습니다. 기태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요.
기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남한군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붉은 별이 달린 북한군 군무가 보였어요. 기태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적군이었죠. 기태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을 더듬었어요. 권총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죠. 총도 군번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찾지 마요. 여긴 없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기태는 여인을 노려보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포로가 된 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여긴 어디요?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대답했죠. 버려진 벙커예요. 전쟁 때 쓰던 곳이죠. 기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구석엔 녹슨 철제 침대가 놓여 있었죠. 오래전에 버려진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왜 날 여기로? 기태가 물었어요. 여인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내려다보았어요. 군복이 찢겨 있었고 그 위로 천조각이 감겨 있었죠. 지혈을 한 거였습니다. 피 멈추게 해야 했으니까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적군이 왜 자신을 살렸죠? 차라리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당신, 누구요? 기태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린 적이잖아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20 중반쯤 되어 보였죠. 까무잡잡한 피부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적이라면 왜 날 살렸소? 기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기태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깨의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죠.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피가 다시 날 거예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이를 악물었어요. 분했죠. 적의 손에 목숨을 맡기고 있다는 게, 무력하게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요. 포로로 사는 것보단. 기태가 쏘아붙였습니다. 여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포로로 만들 생각 없어요. 나도 도망친 몸이거든요. 그 말에 기태는 멈칫했습니다. 도망쳤다고요? 여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명령 받고 내려왔어요. 정찰 임무였죠. 근데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는 말없이 들었어요. 여인은 계속 말했죠. 저기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추우면 울고, 집 그리워하면 편지 쓰고. 그런데 명령 떨어지면 총 들어야 하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철책선 너머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래도 당신은 저기요. 기태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살리고 싶었어요. 여인이 일어나 기태에게 다가왔습니다. 기태는 긴장했어요. 여인은 손을 뻗어 기태의 어깨를 살폈죠. 지혈한 천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피는 멈췄어요. 이틀 정도 쉬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여인의 손을 보았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죠. 총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기태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윤혜진이요. 윤혜진. 기태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보였어요. 진짜 이름일까? 기태는 의심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기태요. 중이입니다. 기태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계급장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적과 아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두 사람이었죠. 살아남으려 애쓰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였죠. 윤혜진은 벙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버텨야 해요. 밖은 위험해요.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고 나갈 곳도 없었죠. 기태는 다시 누웠습니다. 어깨가 쑤셨지만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윤혜진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촛불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기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여인을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피곤함이 밀려왔죠.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건 윤혜진의 작은 한숨이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기태는 그 슬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갇혀버린 사람의 슬픔이었죠.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벙커를 감쌌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온기를 지키며 밤을 견뎠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기태는 눈을 떴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어요.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었죠. 기태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벙커 안은 고요했어요. 윤혜진은 입구 쪽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등만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등이었어요. 깨어났군요. 윤혜진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기태의 움직임을 들은 모양이었죠. 기태는 대답 대신 기침을 했어요.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일어나 기태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낡은 수통을 들고 있었죠. 기태에게 건넸습니다. 물이에요. 조금만 마셔요. 기태는 수통을 받아 입에 댔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기태는 물을 다 마시고 수통을 돌려줬어요. 고맙소.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입구 쪽으로 갔죠. 밖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밖은 어떻죠? 기태가 물었어요. 윤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보라는 멈췄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어요. 왜요? 수색대가 돌고 있거든요. 당신 부대원들이요. 기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색대라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만약 수색대가 이 벙커를 발견하면 윤혜진은 죽을 겁니다. 간첩으로 몰려 총살당할 거예요. 당신, 왜 도망을 안 가요? 기태가 물었습니다. 윤혜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가면 간첩이고 북쪽으로 가면 탈영병이죠. 갈 곳이 없어요. 말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혜진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쟁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죠. 당신 이름, 진짜요?
기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돌아보며 말했죠. 이쪽에선 그렇게 부르죠. 그럼 진짜 이름은? 윤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죠. 기태에게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가 웃고 있었죠. 젊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한군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요? 기태가 물었습니다. 윤혜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버지예요. 기태는 놀랐습니다. 남한군 군복이라고요? 윤혜진은 계속 말했죠. 한국 전쟁 때 싸우셨대요. 남쪽 편에서요. 근데 전쟁 끝나고 북에 갇히셨죠. 돌아오지 못했어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어요. 웃고 있는 남자의 눈빛이 슬퍼 보였죠. 어머니는 북쪽 분이셨어요. 아버지를 숨겨줬대요. 그렇게 만나서 저를 낳으셨죠. 윤혜진이 사진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남쪽 하늘만 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그리워한 남쪽이 어떤 곳인지. 기태는 목이 메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였죠. 헤어진 가족,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게 전쟁이 남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온 거요? 기태가 물었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명령 받고 왔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죠. 배고프시죠? 윤혜진이 물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혜진은 배낭에서 감자 2개를 꺼냈죠. 작고 얼어붙은 감자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윤혜진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기태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윤혜진은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죠. 감자를 올려 구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감자 굽는 냄새가 벙커 안을 채웠죠. 기태는 그 냄새를 맡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구워주던 감자 맛이 생각났어요. 감자가 익었습니다. 윤혜진은 하나를 기태에게 건넸어요. 뜨거웠죠. 기태는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드세요.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고 고소했죠.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감자를 먹었어요. 적과 아군이라는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었죠. 그저 배고픈 두 사람이 밥을 나눠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맛있소.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다행이에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벙커 안은 더 추워졌어요. 윤혜진은 담요 한 장을 기태에게 덮어줬죠. 낡고 얇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윤혜진은 입구 쪽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이 보였죠.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북쪽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저기엔 내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윤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기태는 윤혜진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작고 외로운 모습이었죠. 남쪽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가요. 윤혜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언젠간 돌아가실 수 있을 거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요. 끝내 고향 못 보고. 윤혜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벙커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왔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견뎠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두 사람은 작은 온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적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저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었죠. 기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부대로 돌아가면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야 한다고.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기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기태의 어깨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였죠. 윤혜진이 정성껏 돌본 덕분이었습니다. 기태는 벙커 안을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죠.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혜진은 입구에서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요? 기태가 물었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수색 범위가 좁혀지고 있어요. 이틀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기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디까지 왔소? 500m쯤요. 내일이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발견된다는 뜻이었죠. 기태는 구조되겠지만 윤혜진은 죽을 겁니다. 당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오?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디로요? 눈 쌓인 산에 발자국 남기면 금방 들켜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윤혜진은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체념한 표정이었죠. 괜찮아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윤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기태는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살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돌봐줬죠. 미안하오.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기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윤혜진을 살릴 방법은 없나? 새벽녘 기태는 결심했습니다. 윤혜진을 먼저 보내야겠다고. 자신이 수색대의 주의를 끌면 윤혜진은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윤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군견이에요. 기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했어요. 군견의 짖음이었죠. 수색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300m쯤요. 곧 여기 도착해요. 윤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는 재빨리 생각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벙커 구석에서 신호탄을 찾았습니다. 윤혜진이 가져온 물건 중 하나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윤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입구로 향했어요. 신호 보내야 하오. 수색대에게. 윤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호를 보낸다는 건 자신을 신고한다는 뜻이었죠. 그럼 난?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죠. 수색대였습니다. 기태는 신호탄을 하늘로 향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쏘세요. 뒤에서 윤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는 돌아보았어요. 윤혜진이 서 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쏘라고요. 당신 살아야죠. 윤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신호탄을 내렸어요. 안 돼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다가와 기태의 손을 잡았어요. 쏴요. 빨리요. 윤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날 살렸소. 이젠 내가 당신을 살려야 하오. 기태는 신호탄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윤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요? 왜 그러세요? 당신은 적이 아니오. 사람이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기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군견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200m도 안 되었어요. 가시오. 지금.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로요? 갈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남쪽으로 가오. 당신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으로. 기태는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윤혜진에게 건넸어요. 이 길로 가면 민간인 마을이 있소. 거기서 숨을 수 있을 거요. 윤혜진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신은요? 난 여기 남을 거요. 수색대가 오면 당신은 이미 도망갔다고 말하겠소.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시오. 빨리. 기태가 재촉했습니다. 윤혜진은 한 발 물러섰어요.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요. 꼭 살아야 해요.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요. 윤혜진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밟으며 천천히 멀어졌어요. 기태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윤혜진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죠. 군견 소리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벙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곧 수색대가 도착할 겁니다. 기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혼자 있었다고 말해야겠죠. 기태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윤혜진이 두고 간 나침반이 만져졌어요. 기태는 나침반을 꺼내보았죠.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간 방향이었어요. 기태는 나침반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요. 꼭 살아야 해요. 윤혜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태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대였어요. 주민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병 둘이 들어왔어요. 수색대였죠. 뒤이어 소대장이 들어왔습니다. 한중위 무사하시오? 소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소대장의 얼굴이 안도로 일그러졌죠. 살아계셨군요. 모두가 포기했는데. 소대장이 기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기태는 신음을 흘렸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다쳤군요. 소대장이 재빨리 손을 떼었습니다. 이병에게 지시했어요. 들것 가져와. 빨리. 이병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소대장은 벙커 안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혼자 버티셨소?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적은 보지 못했소? 소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기태는 침을 삼켰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소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일단 후송하겠소. 이야기는 나중에 듣죠.
이병이 들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기태를 들것에 눕혔죠. 기태는 들것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어디까지 갔을까? 무사히 도망쳤을까?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때였어요.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기태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죠. 적습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들었어요. 기태는 폭발이 일어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100m쯤 떨어진 곳이었죠. 기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혜진이 간 방향이었어요. 지뢰다. 소대장이 외쳤습니다. 기태는 들것에서 내렸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중위님, 안 됩니다. 이병이 기태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뿌리쳤어요.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달렸습니다. 한중위, 소대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기 속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혜진이었어요. 혜진 동무. 기태는 윤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윤혜진을 안았어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혜진 동무, 눈 떠요. 기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기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죠. 미안해요. 지뢰인 줄 몰랐어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기태는 군복을 찢어 지혈하려 했어요. 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죠.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위님, 물러서시오. 소대장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기태는 돌아보았어요. 쏘지 마시오.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소대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건 적군입니다. 물러서시오. 쏘지 말라고 했소. 기태는 윤혜진을 막아섰습니다.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한중위, 정신 차리시오. 저건, 이 사람은 날 살렸소. 목숨을 걸고 날 돌봤단 말이오.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대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윤혜진이 기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이 천천히. 됐어요. 이젠. 윤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의 적도 아니네요. 윤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당신 덕분에 사람으로 죽어요. 적이 아니라. 윤혜진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태는 윤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기태가 울먹였습니다. 윤혜진은 손가락을 움직여 기태의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그거, 제 아버지 거예요. 이제, 당신 거예요. 윤혜진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아버지처럼 남쪽 하늘 보고 싶었어요. 이제, 봤어요.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살게 해줘서. 윤혜진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기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죠.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혜진 동무. 기태가 외쳤습니다. 윤혜진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기태는 윤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목 놓아 울었죠.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총을 내렸어요. 소대장도 고개를 숙였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윤혜진의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기태는 윤혜진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하오. 미안하오. 기태가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대장이 다가왔습니다. 기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중위님, 이제 가시죠.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묻어줘야 하오. 기태가 말했습니다. 소대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적군을요? 사람이요. 적이 아니라. 기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삽을 가져왔습니다. 눈을 치우고 땅을 팠어요. 얼어붙은 땅이라 힘들었죠. 하지만 묵묵히 팠습니다. 기태는 윤혜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손이었어요. 편히 쉬시오. 아버지 곁으로 가시오. 기태가 속삭였습니다. 윤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미소만 남아 있었죠.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기태는 윤혜진을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죠.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기태는 윤혜진을 무덤에 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안녕히 가시오. 기태가 작별을 고했습니다. 병사들이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윤혜진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흙 속으로 묻혔어요. 기태는 무릎을 꿇고 바라보았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무덤을 덮었어요. 윤혜진은 이제 이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남쪽 땅이요. 47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62의 한기태는 매일 이곳에 출근했어요. 퇴역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쟁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죠. 기태는 봉사자 조끼를 입고 전시실을 돌았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일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전쟁을 잘 몰랐죠. 그저 교과서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군인들이 웃고 있었어요. 기태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죠. 그럴 거야. 전쟁은 많은 걸 앗아가니까. 기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전시물로 갔어요. 기태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낡은 나침반이 만져졌어요. 4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지고 다닌 물건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태는 기념관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내 먹으면서 나침반을 꺼냈죠. 매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낡고 긁힌 나침반이었어요. 하지만 바늘은 여전히 정확히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기태는 손수건으로 나침반을 닦았어요. 해진 동무. 기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7년이 지났지만 윤혜진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덕분에 난 아직 살아. 기태는 나침반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기태는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윤혜진이 나타났어요. 피를 흘리며 손을 내미는 꿈이었죠.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약도 먹었죠. 하지만 완전히 나을 순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마음을 준다는 게 두려웠어요.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왜 혼자 사느냐고.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중위님, 누군가 기태를 불렀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들었어요. 동료 봉사자였죠.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네, 막 먹었습니다.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기태 옆에 앉았어요. 오늘도 그거 닦으시네요. 노인이 나침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태는 미소 지었어요. 버릇이 됐습니다. 소중한 물건인가 봐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 소중하죠.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기태는 다시 전시실로 돌아갔어요. 관람객들이 많아졌죠. 주말이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과 함께 전시실을 돌고 있었어요. 딸은 중학생쯤 되어 보였죠. 이게 바로 분단의 아픔이란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눴지. 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전쟁을 몰랐어요. 분단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기태는 알았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요. 기태는 철원 지역 전시 코너로 갔습니다. GOP 초소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기태가 근무했던 곳이었죠. 사진 속 초소는 지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태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윤혜진의 무덤은 아직 있을까? 47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기태는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기태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기태는 돌아보았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죠. 혹시 한기태 중위님이신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놀랐어요. 그렇습니다만.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기태에게 내밀었죠. 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기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기태는 봉투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누구신지 기태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쪽에서 낳은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전해달라고요. 기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쪽에서 낳은 딸이라고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윤혜진이요. 기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윤혜진이라고요? 어머니는 살아계셨소? 기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오래 사셨어요. 기태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과 군번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기태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죠. 떨리는 글씨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한기태 중위님께. 그때 당신이 잡은 손 아직 기억나요. 내 이름은 윤혜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윤혜진으로 살 수 있었어요. 남쪽에서 낳은 딸에게 당신을 전하고 싶었어요. 고마웠어요.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씨가 흐려졌죠. 윤혜진은 살아있었습니다. 47년 동안 살아있었어요. 기태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여성이 기태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어머니가 어떻게? 기태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말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남쪽에서 숨어 사셨어요. 저를 낳으시고요. 기태는 윤혜진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47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만나고 싶었소.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대요.
기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윤혜진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기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아 울었어요. 4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윤혜진의 딸은 기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기다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태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을 들어 윤혜진의 딸을 바라보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기태가 물었습니다. 윤혜진의 딸은 미소 지었어요. 윤서영이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윤서영. 기태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윤혜진의 딸이었죠. 살아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소?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힘들게 사셨어요. 신분을 숨기고 늘 조심하면서요. 윤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뢰에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군 병원이 아니라 민간 병원으로요. 의사 선생님이 신고하지 않으셨대요. 기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예요. 어머니를 숨겨주시고 치료해 주셨죠.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의사가 윤혜진을 살렸군요. 어머니는 그분과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으셨죠. 하지만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하셨어요. 윤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고. 적이었지만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라고요. 기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혜진도 자신을 기억했군요. 찾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이름도 부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한기태 중이라는 것만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했습니다. 자신도 윤혜진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전쟁기념관에 가보라고요. 혹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윤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는 윤혜진의 마지막 바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왔소? 기태가 물었습니다.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년 동안 매주 왔어요. 봉사자분들께 한기태 중위님을 아는지 물어봤죠. 기태는 놀랐습니다. 1년이나요? 오늘 드디어 만났어요. 다른 봉사자분이 알려주셨어요. 한기태라는 분이 계신다고. 윤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뤘어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편지를 다시 보았어요. 윤혜진의 글씨였죠. 내 어머니가 내 생명을 줬지.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머니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혜진이 이어준 인연이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소. 살아계신 줄 알았다면.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영은 기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무서우셨대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봐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잊은 적이 없소. 단 하루도요. 기태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윤서영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어머니가 주신 거요. 47년 동안 매일 닦았소. 윤서영은 나침반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품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죠.
윤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는 나침반을 꼭 쥐었어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오?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당신께 준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세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나침반을 가슴에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남긴 인연을 느끼며요. 어머니를 묻은 곳을 아시나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소. 철원 근처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소.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기태를 바라보았어요. 함께 가요. 어머니를 만나러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그러고 싶소. 꼭요.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윤서영은 기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7년 만에 기태는 윤혜진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혜진의 딸과 함께요. 윤혜진이 남긴 인연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죠. 기태는 나침반을 보았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윤혜진이 있는 곳이었죠. 가겠소. 혜진 동무를 만나러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미소 지었어요.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윤혜진이 이어준 손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기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윤혜진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기태는 그렇게 믿었어요. 혜진 동무, 이제 만나러 가오. 기태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윤서영은 기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함께 걸었죠. 윤혜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47년 만에요. 기태의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혜진의 딸이 함께였어요. 윤혜진이 남긴 사랑이 함께였죠. 기태는 나침반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윤혜진 곁으로요. 일주일 후 기태와 윤서영은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서울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죠.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어요. 눈이 쌓인 산이었죠. 47년 전 그날처럼요.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되시죠? 윤서영이 물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7년 만이니까요. 차는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입구였어요. 기태는 미리 허가를 받아뒀죠.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젊은 병사가 경례를 했어요. 기태는 경례로 답했죠.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천천히 갔어요. 주변은 고요했죠. 기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디쯤이었을까? 저기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운전사가 차를 세웠어요. 기태와 윤서영은 차에서 내렸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이쪽이에요. 기태가 앞장섰습니다. 눈을 밟으며 걸었어요. 윤서영이 뒤따랐죠.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곡이 나타났어요. 기태는 멈춰섰죠. 여기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기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억을 따라서요.
벙커가 있던 곳을 찾았죠. 오래된 철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녹슬어 있었어요. 반쯤 땅에 묻혀 있었죠. 벙커의 입구였습니다. 여기에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철문을 손으로 쓰다듬었죠. 혜진 동무. 기태가 작게 불렀습니다. 윤서영은 기태 옆에 섰어요. 어머니 왔어요. 제가 모시고 왔어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바람만 대답했어요. 기태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47년 동안 간직한 나침반이었어요. 이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기태가 말했습니다. 나침반을 철문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혜진 동무 미안했소. 이제야 왔소. 기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덕분에 난 살았소. 47년을 더 살았어요.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하시오. 지키지 못해서요. 기태는 철문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소. 단 하루도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눈이 휘날렸죠. 윤서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태 옆에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침반을 다시 들었어요. 이건 가져가야겠소. 당신 어머니가 내게 준 거니까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대신 이걸 남기겠소. 기태는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자신의 군번줄이었죠. 이제 여기 남겠소. 당신 곁에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군번줄을 철문 손잡이에 걸었어요. 윤서영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윤혜진이 남긴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어머니,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세요.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사진을 군번줄 옆에 놓았어요. 두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철문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계속 내렸죠. 이제 편히 쉬시오. 기태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윤서영도 따라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했죠. 기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하늘이었어요. 손을 잡았던 그날 난 전쟁이 아닌 인간을 봤습니다. 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영은 기태를 바라보았어요. 적과 아군, 남과 북. 그 경계 위에서 피어난 한 번의 사랑이었소. 기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낳았고 날 여기까지 이끌었소. 기태는 윤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혜진의 딸이었어요. 고맙소. 어머니를 전해줘서요. 기태가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윤혜진이 이어준 인연이었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요. 전쟁의 상처도 이별의 아픔도 모두 덮었죠. 기태와 윤서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어 내려갔어요. 함께 걸었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은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을 테니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켜졌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였죠.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문이 점점 멀어졌어요. 안녕히 계시오, 혜진 동무. 기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손을 창문에 댔어요. 차는 철원을 벗어났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기태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죠. 마지막으로 닦았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윤혜진이 있는 곳이었죠. 기태는 나침반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끝이 났구나. 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이 그치고 있었어요. 하늘이 밝아졌죠. 기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47년 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윤혜진 덕분이었죠. 사랑은 전쟁도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걸 알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미래를 향해서요.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살아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리고 기태는 알았습니다. 윤혜진이 아직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요. 가슴 속에, 나침반 속에, 영원히요. 여기까지 한기태와 윤혜진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그 어떤 경계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